소 불고기를 했어요. 소 불고기.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내가 이제 요리사니까 버섯도 넣고 해 갖고 소 불고기를 했어요. 혼자 많이 먹으라고요. 이거는 이제 신뢰산 포도주인데 후배한테 선물 받았어요. 아껴서 조금씩 먹는 거예요. 새해가 밝아왔어요. 여러분은 새해 어떤 꿈을 꾸시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전 새해에는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립니다. 21년에는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장소 집안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어머니가 지금 91세인데 밥도 잘 드시고 운동도 매일 2시간씩 하세요. 그러니까 장수 집안에 비애라고라 비애 아니면 축복이죠. 하지만 비켜갈 수 없는 거는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퇴근하고도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운동을 3번 하죠. 퇴근하고 30분, 오전에 1시간, 또 출근하기 전에 또 30분, 이렇게 하루 2시간씩 3번을 합니다. 그전에는 50대에는 한 번에 몰아서 1시간씩, 또 퇴근할 때 1시간씩 왕복 2시간 했는데 이제는 제 나이에 맞기 위해서 30분씩 3번을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해 보면은 많이 돌아다녔죠. 뭐 충주도 있었고 진천도 있었고 횟집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장을, 저하고 맞는 사장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는 제 체격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전 90세까지 일을 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92세까지 차를 운전하셨어요.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잘 먹을 수 없으며 잘 먹지 않고는 건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야생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전 거기에 더 엎어져서 음악을 하죠. 한 6년 전에 봉평에 실장으로 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을 줄이려고 키보드를 시작하게 됐는데 밤새도록 했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거기서 한 8개월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았는데 피아노 선생님이 2번을 놀래더라고요. 저같이 박자 개념이 없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래요. 그리고 저처럼 열정적인 사람도 처음이에요. 결론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박자를 찾아가더라고요. 총각이 아가씨가 많은데 장가갈 생각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전 박자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전 평생에 노래 제대로 부르는 노래도 없어요. 하지만 죽도록 했어요, 음악을. 버스킹도 한 50번은 했어요. 버스킹 가면은요, 온몸에 전기가 와요. 그 전에 서태지들 중학생들이 뭐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내가 질문을 했어요. 공연 들으면요, 온몸에 전기가 온다는데 요새 제가 전기가 왔었어요. 6년 전에. 그래서 버스킹 가면은 몸이 흥분이 돼요. 음악에 열정이죠. 웅치박치가. 소 불고기예요. 저희 집에 이제 특이한 사항은 딸이 둘이 있어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넷이 살고 있는데 4명 다 혈액형이 A병이에요. A병이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각자 개성이 있어서 그런지 다 기술을 배웠어요. 큰 딸은 소프트웨어, 작은 딸은 그림을 그리는 네일아트, 와이프는 한식 요리사, 저는 일식 요리사예요. 4명 다 기술을 배웠어요. 기술을 배우면은 평생 일거리가 창출이 되죠. 제가 이제 67인데 기술이 없으면은 지금 근무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뭐 대기업에 있다가 정년퇴직하면 할 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술을 꼭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30년을 했는데 일이 너무 재밌어요. 항상 머릿속에 경력이 있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니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자는 반복에 지치지 않는데 이 일을 30년을 했는데도 지겹지가 않아요.
지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체력 관리를 하려고 매일 이렇게 조금씩 운동을 합니다. 무리하게 무거운 거 안 들으려고 그러고 손이 좀 빨라요. 제가 번개라고 하죠. 우번개. 네. 저는 언어의 마술사, 또 우번개. 저는 순간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 전에 이제 20년 전에 뭐 같은 친구들 만나면은 저보고 마이크로 챕이 맨바인 볼트냐 그러더라고요.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요. 빠른 사람들은요, 저희가 일을 하지만 빠르면요, 효과도 빠르지만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항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영혼이 빠져버리면요, 능률이 안 올라요. 네, 그래서 항상 일을 진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머리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겹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누님 때문에 이거를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88년도에 제천에 그때가 제가 32살이었어요. 제천에서 이제 횟집을 했는데 보증금이 700이고 그 시설이 한 300 들어 1000만 원 들어갔어요. 한 달에 400을 벌었어요. 400을. 와,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이죠. 그때 당시에는 가게세가 한 제천 중심가인데도 17만 원이고 그 인건비가 아주머니 한 달 인건비가 12만 원 밖에 안 돼요. 하루에 30을 팔았어요. 30을 팔으면 하루 팔으면 집세와 인건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천 중앙시장에 개관할 때예요. 그때 제가 전략을 3개를 찍었죠. 남들이 문을 열기 전에 제일 빨리 열자. 횟집을 최고 빨리 열자. 그래갖고 단골을 빨리 확보를 했어요. 단골. 그리고 최대한 누구도 와서 먹을 수 있게끔 10,000원짜리 왁구를 잡았어요. 안주 7,000원. 안주 7,000원짜리. 소주가 그때 7,000원에 700원에 팔았어요. 250원에 사다가 그때는 슈퍼에서 샀어요. 250원에다 700원에 팔았어요. 700원에. 근데 저는 250원에 사다가 500원에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000원짜리 안주에다가 소주를 3,000원이면 6병을 먹게, 10,000원에 소주 6병 먹게 왁구를 잡았어요. 4시 와서 10,000원만 내고 가면 돼요. 소주 6병 먹고 가요. 매일 와요, 매일. 그때 당시 영월에 시멘트 공장이 잘 됐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옵니다. 4시서 와서 10,000원만 내고 가면 그냥 소주 6병 먹고 가니까 그걸 왁구를 잡았어요. 그때 당시 해도 굉장히 비쌌어요. 귀했었어요. 근데 저는 칼을 잘 갈았고 얇게 떴어요. 마진도 좋았어요. 마진도 70%였어요. 대신 소주를 딴 데보다 싸게 파는 거죠. 700원에 팔을 걸 저는 500원에 팔았어요. 500원에. 그리고 7,000원짜리 안주에다가 소주 6병 먹게 10,000원에. 탁자가 5개인데 3바퀴 돌았어요. 대박을 쳤죠. 지금으로도 그때 400을 벌었으니까 지금으로 돈이면 한 1,000만 원이었죠.
요리사 아내가 한 소고기 불고기라 맛이 간이 딱 맞아요. 아내는 요리를 하는 여자고 저는 먹는 남자예요. 새해에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 중이에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궁금한데 하나 목표는 올해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직업을 가장 오래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예요. 나이 먹어서 안경 끼고 보청기 끼고 들리받고 휠체어 있으면은 아주 나이를 많이 먹을 때까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정신과 의사의 직업이에요. 저도 이제 아마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요. 무릎이 조금 안 좋았는데 맨날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면은 이제 제가 벌침을 놓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장수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머니에 욕심이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70대 노인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간암 말기래요. 그래서 자기 주치의한테 손목을 잡으면서 박사님,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나를 살려주면은 내 전 재산을 주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저 또 부자인데요. 가버린 거야. 그래서 비서실장이 오길래 야, 저 의사 얼마나 부자인가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왔어요. 부자 아닌데요. 왜? 목동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에요. 그래, 그 다음날 주치의가 오길래 아유, 의사 양반, 자네 부자도 아닌데 뭐 부자라 그래. 저 부자인데요. 부자라는 증거를 대봐. 와이프도 의사고 나도 의사고 한 달에 500씩 1000만 원 버는데요. 한 달에 800 써요. 70대 환자는 그럼 자네가 부자는 부자 맞네. 나는 한 달에 200도 못 쓰고 매일 밥 한 끼 두 끼도 겨우 먹네. 요새 병원 와서 세끼 먹어. 부자는 밥 먹을 새도 없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만 해갖고 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달에 200 쓸 여유도 없었대요. 해서 그 주치의한테 그럼 내가 생긴 병은 뭐냐 그러니까 편식을 해서 생긴 거래요. 돈에 미치면은 배고픈지도 모르고 못먹은지도 모른대요. 자기네는 1000만 원 벌면 800을 쓴대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제가 올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머니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고혈압 당뇨가 없는 이유는 머니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지혜롭게 살으라는데 욕심이 과해서 탈이 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인생은 일보우태 삼보전진이에요. 일보우태 삼보전진하면은 몸에 탈이 나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 가게에서도 닭도리탕 먹었었는데 잘 먹었어요. 근데 저는 또 들어가요. 왜? 퇴근하고 또 운동하다가 왔어요. 체육관에서. 야간 운동이라 그러죠.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죠. 11시에 닭도리탕으로 밥 이빠이 먹었는데 또 이렇게 먹는 거는 운동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잘 먹으면 내일 아침 운동, 오전 운동 또 열심히 해도 되죠. 먹고 운동하고 음악하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돈 안 쓰고 남의 돈 훑어가지고 말이야 아끼고 말이야 얻어먹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병원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돈 벌어서 병원 가요. 저는요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해요.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면 내일 또 건강한 거예요. 잘 먹지 않고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는 비결도 없어요. 인생은 반복에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운동해요. 운동하면은 제일 기분 나쁜 게 20분 걸을 때예요. 근데 그거 지나면은 정신 건강에 다 좋아요. 이제 제가 뛸 나이도 아니잖아요.
사부작 사부작 걸어야 돼요. 꾸준히 쉬어가면서.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잘 먹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서부화에 사자가 있었는데 정글의 왕 사자가 조물주한테 소원을 빌었어요. 조물주님, 전 정글의 왕인데 당신에게 빌어야 될 소원이 있습니다. 조물주가 그래, 네 소원이 뭔지 말해라,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사자가 전 정글의 왕인데 대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대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웅장한 풍채에 기린의 목을 달라 그랬습니다. 조물주는 사자에게 사자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 우람한 체격에 웅장한 체격에 기린의 목을 주었어요. 사자에게 대왕의 길로 가라고. 사자는 일주일 만에 굶어 죽었어요. 그 힘있고 웅장한 사자도 사냥을 할 때는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을 숙이지 않으니까 먹이들이 다 벌써 눈치채고 도망가 일주일 만에 굶어 죽었대요. 욕심은 화를 부르죠. 저희 아버님 한 20억은 벌었을 것 같아요. 맨몸뚱이로. 근데 돈이 뚝뚝 떨어져요. 돈 챙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져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 하늘의 뜻이에요. 어거지로 모아갖고 어거지로 해가봤자 빚족을 깨살고 돼요. 몸만 망가져요. 우리 인간은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이빨이 썩으니까 행치라고 그러잖아요. 사자는 이빨이 빠지면 바로 죽는 목숨이에요. 하지만 사자는 이빨이 잘 안 망가져요. 왜? 그날 먹을 양식만 사냥하고 생고기로 먹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더 많이 먹으려고 인투생식품에다가 화학 재미로 다 먹잖아요. 욕심을 내. 그리고 또 망가지니까 임플란트. 우리 젊은 애 친구들 보면 이어폰 끼잖아요. 애플. 나중에요. 보청기 다 껴야 돼요. 이비인후과 대성할 거예요. 이제 안과 와 진짜 번창할 것 같아요. 자제할 수 있고 필요한 데만 써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은 화를 부려요. 인간의 신체 리듬은 2보 후퇴 3보 전진. 천천히 하지만 후퇴하지 않고 꾸준히 시냇물처럼 졸졸 흘러가야 돼요. 오늘
해돋이 보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의 뭐 바닷가로 많이 갈 텐데, 해돋이 가면은 소원을 적더라고요. 아빠가 아들한테 보내는 소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들아 꼭 성공하는 아들이 되라. 또 하나 아빠는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적성에 맞는, 취미에 맞는 직업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제 아빠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가 이제 올해 이제 봄에 오픈을 해갖고 했는데 27인데 참 27살한테 아이러니하게 평생을 그림을 그렸어요. 전 공부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전에 97년도에 제가 한우 곱창집을 했는데 가게 안에 방이 있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죠. 벽에 막 낙서를 하는 거야. 아내가 낙서를 못하게 하길래 제가 일침을 때렸죠. 그러면 미술학원 보내라. 한 달에 30인데. 제가 원하는 얘기는 마음껏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때부터 신나갖고 그리면 난 백지 사다가 또 붙여주고 빼고 붙여주고 좋아서 저는 항상 응원을 했어요. 저 그림에 조예가 없어요. 하지만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 으아! 이제 오늘부터 28이죠. 28살 먹은 아이가 평생을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었어요. 공짜로 다니는 학원도 못 가게 했어요. 만날 그림만 그렸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성공하는 일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자식 교육은 대성공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은 부모가 우리 자식 인서울 가는 게 목표래요.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자식한테 맞는 대학 가는 게 최고예요. 저희 교육 방식은 완벽했습니다. 철두철미했어요. 큰 아이는 대기업 가고 작은 아이는 네일 아트로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시야가 넓어지는 걸 머니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머니를 너무 집착하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돈에 미쳤죠. 돈의 목적을 삼았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서 자기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적당한 게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진 재산도 없지만 제가 음악을 한다는 거는 마음으로 엄청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6년 됐는데 아직도 박자가 서툴러요. 하지만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음악은 저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죠. 여유 있는 삶. 서울에 보면요 10층짜리 빌딩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30년 된 코트 입고 1,000원짜리 신발 끊고
어디가 꽁수를 얻어먹으러 다녀요. 아, 빌딩이 2대면 뭐합니까? 돈 쓰지 못한 거지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돈은 내 돈이고 남의 돈도 내 돈. 그 돈 죽으면 자식 돈 되죠. 문희는 2보 때 3보 전진. 벌면서 쓰면서. 즐기면서. 유럽에는 세금이 너무 많아요. 반이 세금이에요. 이제 그들도 바뀌었어요. 1,000만 원 벌면 한 달에 500을 세금을 내니까 이제 아니에요. 주 5일 근무하면서 500을 벌고 500을 쓴다. 이래 돼 버렸어요. 즐긴다 이거죠. 주 5일 근무를 왜곡해갖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둘이서 일할 거를 셋이서 나눠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유럽에는 진짜 1,000만 원 벌면 500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500 벌고 250 세금 내자. 인생은 세금과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사업은. 가게도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저 일 농땡이 까고 그러진 않아요. 열심히 해요. 가장 무서운 거는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면은 경제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다 먹어도 되나? 아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좀 남겨야 되나? 앞으로 이제 새해에는 모든 님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겁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기도 바빠요. 저 주위에 친구들 보면은 막 부정적인 사들, 후배 파고 막 이런 애들 벌써 다 죽었어요. 제가 횟집을 해갖고 이제
가게가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상갓집에 갔는데,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망할 줄 알았어. 저하고 감정도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벌써 50대 중반에 다 죽어버렸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버려야 돼요. 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좋은 생각으로요. 엄청 어려운 집에 사는데 선생님이 가정방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대요. 희덕거리고 웃고 친구들 많고. 1번부터 60번까지 저는 다 친했어요. 집에 오니까 지쳐지게 가난하더라고요. 징징대봤자 나만 손해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면 해결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쳐다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건강하면 그게 최고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음악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67이 되니, 체력 관리에 신체 리듬 관리를 조금씩 또 낮추는 거죠. 무리하게 하지 않고. 우리 선배들 보면은 한 두 분이 계셨는데 아주 건강하세요. 방심해갖고 독감 걸려갖고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체력 관리는 내 몸에 맞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건 좋아요. 저희 어머니 91세인데 이제 92세죠. 아주 건강했는데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는 행복을 선물하죠. 아무쪼록 여러분 올해는 뭐 송곳처럼 비비고 올 필요 없어요. 꼽았자 나만 손해예요. 좋은 생각만 하기도 바빠요. 희망의 꿈 실천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다 거의 반은 먹었는데 많이 먹었다고 마누라가 뭐라 하면 어쩌지. 하여간 뭐 잘 먹으면 좋아하더라고요, 요리사는. 잘 넘어가요. 이게 퇴근하고 운동을 해서 그래요. 운동은요, 신체 건강 아니에요. 정신 건강이에요.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모임을 했었는데 4살 어린 그 후배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총무고 제가 상인회 회장이었어요. 체격이 좋아요. 술을 많이 먹어요.
운동 좀 해라. 너 그 술 그렇게 먹고 운동 좀 해라. 그랬더니 아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어떻게 하니? 그래, 당뇨가 왔어요. 매일 1시간씩 걸어요. 매일 1시간.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때 걷는다. 똑똑한 사람은 몸에 이상이 와서 걷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몸에 이상이 와도 걷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운동도 너무 과욕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는 50대 초반에 뛰었대요. 너무 좋대요. 무릎 다 나갔어요.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등산 가기 전에요, 무릎 근력 운동 엄청나게 해요. 이제 50 넘으면 축구, 등산 하지 말아야 돼요. 전문 트레이너 옆에 있어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요. 제 친구 형수는 40대 에어로빅이 좋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 상금도 타고 뭐 메달도 받고 이래. 지금요 엉거렁거려요. 무릎 다 망가졌어요. 내 몸에 맞는 운동 똑같아요. 돈도 적당히 해야 돼요. 내 몸에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주위에 죽은 친구들, 와이프들 많아요. 나중에 병원비 싹 들어가고 죽더라고요. 식당 일하다가요. 인생은 순서가 있어요. 적당히 해야 돼요. 2보부터 3보 전진.